네, 안녕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거든요. 교과서에 보죠. 27페이지. 요 아래 문제 풀려고 여자와 남자가 교대로 앉는 모든 경우의 수.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니까 원형 배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교대로 앉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 그려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6명이 둘러앉게 되면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케이스겠죠.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남자를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남자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2 팩토리얼 가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이사이에 여자를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 세 개의 자리가 다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돌려서 겹쳐지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왜? 남자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자를 원형으로 배치할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원형 배열로 해줘야 되고요. 남자가 배치된 이후에 여자를 배치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세 개의 자리가 달라서 그냥 일렬 배열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를 먼저 배치하고 남자를 배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것 같고요. 이게 6번도 마찬가지죠. 8개가 잘 등분되어 있는데 단 보시면은 하나의 영역에 한 가지만 칠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이 안쪽에 있는 4개의 부분에 먼저 색깔을 칠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배열로 배치를 하는 거죠. 3팩토리얼. 왜냐하면은 최초에는 색칠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돌려서 같은 것들이 막 나오죠. 4개씩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4개에다가 배치할 때는 이제 원순열로 배열해 준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 색깔, C 색깔, D 색깔, F 색깔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러면은 요 주위에 있는 4개의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젠 다 달라져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돌려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 배치를 했을 때. 그래서 외곽에 있는 4개를 배치할 때는 4팩토리얼 개로 배열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얘랑 똑같죠. 기준이 없을 때는 3팩토리얼 하나 줄이고 색칠이 되어 있을 때는 나머지 자리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 일렬로 배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7번도 마찬가지인데 2가지 방식으로 풀어보죠. 처음에는 6개의 자리가 다 다르다고 생각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 개죠. 6팩토리얼 개입니다. 실제로 배치를 해보는 거죠. 요 6팩토리얼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돌리면 같은 게 나오죠.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만 표시했습니다. 요 6팩토리얼 가지 경우의 수에서는 너랑 다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6팩토리얼 가지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겹쳐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아, 3개를 하나로 봐야겠다. 그래서 3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배열을 생각한 다음에 돌려서 같아지는 게 몇 개가 있지? 3개가 있구나. 3개를 하나로 봐야겠구나. 3으로 나눠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1열 배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걸 없애준 거죠.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기준을 먼저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6명 있는데 첫 번째 배치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배치를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한 경우의 수가 있죠. 6갈처럼 보이는데 돌려서 같아지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돌려서 같아지는 게 얘가 있고 얘가 있죠. 그리고 돌려서 같아지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그라미에 1을 배치하는 것하고 별에 1을 배치하는 것은 돌려서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배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자리를 다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한 명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칠판에서 봤을 때 6개로 보이는데 실제로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왜? 돌려서 같아지는 것을 하나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6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아무 곳에나 배치한 경우의 수가 여기서는 2개예요. 2개. 원순열에선 하나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회전해서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한 자리가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다른 5개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구분이 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열 배열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이나 결론이 똑같죠. 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얘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했던 것처럼 몇 개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같은 것들이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네. 기준이 어디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 네.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1열 배열 네. 둘 다 해보시면 좋으니까요. 9번입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올 텐데 그냥 높아심에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개 중에 하나죠. 2도 5개 중에 하나, 4도 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5의 4제곱 되겠죠? 그래서 5의 4제곱해서 625가 나오고요. 함수가 뭔지 한번 복습하자라는 의미에서 풀어봤습니다. 넘어갔어. (14번) 이게 사실 답이 나와 있긴 한데 값을 구해보죠. 보면은 전체 숫자가 99로 홀수죠. 홀수. 그러면 요 식 컨비네이션이라는 숫자가 몇 개 나와요? 99개가 아니라 다 전개했을 때 100개가 나오죠. 0부터 99까지 나오니까 100개의 컨비네이션, 조합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확히 앞에 있는 절반을 가져온 거잖아요. 50개죠? 0부터 49개까지니까. 네가 얼마냐 값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요 뒤에 50부터 99까지 50개의 항이 또 있을 텐데 자 보면 너랑 컨비네이션 50이랑 똑같죠? 빼주면 똑같으니까. 얘랑 뭐랑 똑같아요? 빼주면 51, 52, 땡땡땡, 97, 98, 99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99C 50부터 99C 99까지 다 더한 게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얘를 라지 A라고 하면 아래에 라지 A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라지 A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99C 0부터 99C 99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2개를 더한 게 너가 된다라는 거죠. 이항 정리에 따라서 요 성질이 성립하죠. 내가 구하고 싶은 A는 98제곱이구나.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죠. 2의 99제곱을 전체라고 하면 얘는 정확히 그 절반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해봤고요. 15번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다쳤나 보네. 분과 전체. 다 먹었네. 하나 먹을게요. 해봤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 네? 약간 쳐다봤어요.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반응 속도가 빠르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뭐라도 좀 해보세요. 뭐라도 해봐. 시간 아깝잖아. 시간표가 나오나 보구나. 리더스쿨에. 네. 신기하네. 세상이 좋아졌어. 네, 해볼까요? 여기 해설을 보면 되게 괴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요 PQR이라고 한 세 개의 점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들을 구해서 더합니다. 뭔가 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처럼 보이죠? y는 마이너스 x하고 요 그림의 교점처럼 보이는 요 점들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럼 이런 답이 나옵니다. 왜 PQR을 세팅하면 될까? 왜 PQR로 세팅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해설을 보고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뭐 1, 1, 1, 1, 1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도 상관없는데 뭐 크게 뭐 네. 여기에서 PQR을 그 설정한 그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개 맞죠? 네. 지금 문제 주어진 그림 위에다가 이쪽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추가. 그래서 어떻게 구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적당히 경우의 수를 마이너스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점 있죠? A에서 요 점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가서 B로 가는 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는 요런 형태로 주어졌는데 내가 요 두 칸을 추가했잖아요.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만큼을 적당히 빼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요구에 맞게. 아마도 요렇게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빼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하필 C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C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랑 이 PQR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PQR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 있는 거죠. 뭔가 이 Y는 마이너스 X와 요 그림의 교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점을 또 기준으로 잡아서 구한 거잖아요. 왜 이 점을 세팅하면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네. 좀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문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봤죠. 마이너스를 해도 줄어든다. 네. 얘도 연습해야 됩니다. 아마 확률 계산할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6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지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다 빼주자. 그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17번. 홀수인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때는 치환을 하면 좀 편리합니다. 치환. x를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x가 홀수인 양의 정수회니까 얘 홀수 맞죠? k1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도 됩니다. 1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는 이 문제를 음이 아닌 정수의 해 개수를 물어본 문제를 바꾸고 싶고 홀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K1이 정확히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오죠. 네,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K1, K2, K3를 모두 음이 아닌 정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들로 치환을 해서 저 식을 바꿉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의 주유이다 라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 네, 3의 주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행 과제 파트가 나오는데 요식 있죠. 네, 바로 3번으로 가보죠. 사고 확산하기. 전개식에서 개수를 나타내보자. 네. 해보죠. 네, 항등식인데요. 요 항등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당연한 소리지만 왼쪽 오른쪽 x 6제곱의 개수가 같겠죠. 오른쪽 식을 먼저 보면 x를 기준으로 전개했을 때 x 6제곱의 항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x가 6개 필요하고 1이 6개 필요하고 개수는 12,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x 6제곱 개수가 너다. 이 오른쪽 식에선 쉽게 알 수 있고요. 왼쪽 식을 보면 각각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을 써보죠. x를 기준으로. 이렇게 6가지 항이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왼쪽 식에서는 여기서 항 하나, 여기서 항 하나가 곱해져서 항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6제곱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6제곱? 그럼 너는 상수와 곱해줘야겠다. 상수? 6제곱하고 곱하자. 여기에 x 5제곱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또 x 6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와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너가 만들어지겠지라는 겁니다. 앞에 개수를 써보죠. 네, 되죠? 첫 번째는 얘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C0, 6C6이 나오는데 두 번째 6C1하고 6C5가 곱해야겠죠. 땡땡땡. 마지막은 6C6, 6C0입니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12C6이 된다는 건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 거 제곱. 너랑 너랑 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땡땡땡. 너랑 너랑 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그래서 요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무엇이 된다? 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너랑 개수가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이런 식을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곱식이 나온 이유는 너를 정확히 절반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절반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너랑 너를 전기에서 나오는 항들을 곱했을 때 x 6제곱이 되는 것들을 모아서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개수를 절반 나눈 것처럼 깔끔한 식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한 식은, 정확히 대칭적인 식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왜? 결과는 똑같아야 되니까.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포인트는 이 지수를 내가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이런 요상해 보이는 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공부하기 좋죠. 5번 보죠. 5번. 자, 매우 쉽게 해볼까요? 자, 6개의 문자 말고 2개의 문자가 있다 해보죠. A랑 F 2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A가 F보다 왼쪽에 오도록 하고 싶대요.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사실 2개밖에 없죠. 여기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건 뭐밖에 없다? A가 F보다 왼쪽에 와야 되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하나입니다. 응? 뭔 소리야? 얘랑 다르게 보고 나열했는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뭘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어든다? 2개가 하나로 줄어든다. 그러면 2 빼기 1 이거나 2 나누기 2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너가 좋겠죠. 왜? 최초에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6개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된 케이스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A, B, C, D, F니까. 여기에서 A랑 F가 자리가 바뀌는 걸 생각해 보죠. 다른 배열은 다 똑같고요. 자, 요 6개의 문자를 다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A가 F보다 왼쪽에 있는 걸 구하고 싶잖아요. 너랑 두 개로 카운팅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위에 거밖에 없죠. 아래 건 필요가 없어요. 없애줘야겠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왜 이가 나왔냐? 이 팩토리얼인 거죠. 너랑 같게 보겠다는 거예요. 너랑 같게 보겠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F를 A로 바꿔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합니다. 결과 똑같죠? 예를 들어서 BC, A, D, E라는 배열이 나왔다면 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왼쪽에 있는 A가 진짜 A고 오른쪽에 있는 A는 F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와 F가 어떤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배열이 하나로 결정되죠. 왼쪽에 오도록이란 말이 없으면 얘랑 다르게 보는 건데 배열 자체 순서가 정해지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하자라는 거죠.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 다르게 본 다음에 일렬 나열하고 그 다음에 요 돌려서 같아지는 것들의 개수만큼으로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A랑 F만 있었죠. 뭐 B까지 있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 3팩으로. 네. A, F, B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3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같은 것으로 보고 일렬로 배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번 풀어봤고요. 네. 6번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최단거리로 간다.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간다. 그러니까 A랑 B가 세 번 움직였을 때 만날 가능성이 생기죠. 3번 움직였을 때 만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요때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자, A에서 B 해보죠. 자, 둘 다 출발해서 이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1이죠. 대칭성에 따라서 너도 1입니다. 대칭성에 따라서 A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팩, 2팩, 1팩이죠. 3 나오고요. 대칭성에 따라서 B도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개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9개죠. 그래서 9가지 케이스에서 이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얘도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했으니까 전체에서 더한 걸 빼주자라는 거죠. 그럼 전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B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겠죠. 네, 둘 다 움직이는 거니까 6팩, 3팩, 3팩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네, 6시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줘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네. 칸을 하나 덜 그렸나? (3 곱하기 3)
400 됐고, 네네네네. 그쵸? 네. 자, 수정. 자, 여기에서 역으로 갈 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여기에서 여기 갈 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경우가 9개가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A에서 출발했으면 다시 여기서 B까지 가야 되죠. B에서 출발했으면 여기서 만난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A까지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3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9에다가 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1가지가 나오죠. 대칭성에 따라서 얘도 81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80을 2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도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해서 1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를 추가해 준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8번. 도 재밌는 문제인데 8번. 전개식에서 W를 포함하는,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문자는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은 4H6하고 끝났겠죠. 네, W를 포함해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문제 조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W, X, Y, Z. 상자에 서로 다른 4개 문자가 들어있는데 중복을 활용해서 6개를 선택하는 이런 바구니 형태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포함한다고 하니까 W가 하나 있을 수 있죠. 2개, 3개, 6개. 얘를 다 구해보자고요. W가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서로 다른 3개를 가지고 5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3H5네요. 2개 있으니까 3개를 가지고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죠. 규칙성 있게 땡땡땡 마지막은 3H정인 거죠. 얘를 컨비네이션 식으로 바꿔서 7CO 얘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되죠?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계산할 때 파스칼 삼각형 개념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해볼까요? 자, 2C0, 3C1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였죠? 2C0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3C1, 4C2, 5C3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더 내려가서 이쯤에 7C5가 있겠죠. 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 1이잖아요. 1. 요 1을 얘로 바꿉니다. 요를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걸 이렇게 더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 2개 더하면 얘 되죠? 2개 더하면 얘 되죠? 더하면 얘 마지막 더하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보다 한 칸 더 내려와야 되니까 8C가 되고요. 요 대각선 라인이 C5거든요. 그래서 5. 그래서 8C5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얘를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꺾어지게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아랫게 나오고 아랫게 나오고 네, 연속적으로 됐을 때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얘가 좀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 경우에서 너가 하나도 없는 개수를 빼주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러면 요 세 개를 가지고 6개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3H6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H6인데 3H6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둘 다 알아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했죠? 네. 마이너스 했습니다. 좋고요. 다음 시간에 뭐 9번부터 문제를 좀 보고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좀 풀어오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죠. 먼저 생각을 해오니까.